주거 침입죄의 기준입니다. 자, 이 기자, 어떤 내용입니까? 네, 주거 침입 범죄에 대해서는 예전에 엑스파일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이 범죄 대체 어디까지 이 범죄가 된다고 봐야 하는지 이제 대법원에서 오늘 공개 변론을 통해서 양측의 입장을 듣는 이런 순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이죠. 네,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 시작하는 모습인데 저게 아. 오후 2시쯤 시작해서 사건이 두 개라서 조금 시간이 좀 길어지고 있는 상황 같은데요. 일단 오늘 주거 침입 범죄 두 가지 사건에 대한 공개 변론을 진행합니다. 첫 번째 사건은 내연녀의 집에 들어간 남성이 내연녀의 남편에게 주거 침입죄로 고발된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가에 대한 사건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이 남편이 아내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문을 따고 집에 들어갔을 때 이건 또 주거 침입죄가 적용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 양측의 입장을 듣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저 그냥 상식선에서 결정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저 변론까지 해야 됩니까, 저거? 사실 법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에 굉장히 많은 사건이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은 정말 거의 대부분은 이 공개 변론이 열리지 않아요. 즉 서류만으로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1년에 몇 건 정도 공개 변론을 하는가? 이게 굉장히 좀 궁금할 수 있는데 올해 들어서 이게 처음이고요. 작년에 3건 있었습니다. 1년에 뭐 2-3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있고 그리고 부르고 있고 또 법리적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경우에 특별히 하는 건데요. 그래서 작년에 뭘 했냐면은 산재 유족에 대한 특별 채용 이게 효력 있느냐 여부를 했었고요. 기타 굉장히 좀 사회적으로 관심 많은 사건들을 하는데 이번 주거 침입 사건 공개 변론 관련해서 보도 자료도 올라와 있습니다.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다 이게 영상도 그대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대법원도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이게 공론의 장이 열려야 된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의견들을 교환하면서 한번 좀 판단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즉 법적으로도 또한 또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고 대법원이 보고 있다는 거죠. 예. 자, 그러면은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부부싸움 후에 남편이 출입문을 부수고 자기 집인데 부부싸움 하고 나서 이제 부인이 문을 걸어 잠그니까 그걸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지금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1심, 2심 판결이 어떻게 나왔던 겁니까? 네, 이 첫 번째 사건이 약간 1심, 2심 엇갈렸는데요. 설명 조금만 더 드리겠습니다. 일단 부부싸움을 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가출했습니다. 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아하. 그런데 나중에 남성이 자신의 부모와 같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미 나간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아내는 자신의 동생에게 이 집을 맡겼거든요. 근데 동생이 아내한테 얘기하고 들어와라 당신에 문 열어주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현관문 잠금 장치를 부수고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자신의 부모까지 데리고 다 같이 들어왔어요. 1심에서는 전부 벌금형이 선고됐는데요. 항소심에서 남성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됩니다. 그러니까 쟁점이 같이 주거하는 사람이잖아요. 공동 주거자가 이렇게 들어온 것을 주거 침입으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를 놓고서 1심과 2심의 판단이 약간 엇갈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 두 번째 사건 소개해드리죠. 이게 진짜 좀 재미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고 하면 좀 상당히 좀 고민. 우리 가족 여러분 생각도 좀 듣고 싶은데 좀 의견 좀 주시죠. 자, 유부녀 집에 들어와서 바람을 피운 내연남이 유부녀의 남편으로부터 주거 침입죄 고소를 당했습니다. 자, 변호사님, 이것도 1심, 2심 판단이 달랐다고요? 네, 1심에서는 주거 침입죄 유죄 판단 받았는데요. 항소심에서는 무죄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검사가 불복해서 상고하면서 대법원에서 판단하게 된 건데요. 이번 대법원에는 두 가지 사건을 동시에 이제 공개 변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쟁점은 이렇습니다. 이게 주거 침입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럼 주거라고 한다면 혼자 사는 집이면은 누구를 대상으로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할지 명백해요. 예. 하지만 하지만 여러 명이 같이 있는 경우에는 애매합니다. 특히 이렇게 부부가 생활하는 경우에는 그 중에 한 명은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들어간 거거든요. 그 다음 행위는 별개로 치고 그런데 한 명은 동의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요. 이런 경우에 과연 이거를 범죄로 봐야 되는 것이냐. 두 명 중에 한 명의 동의만 받은 상황에서 어떻게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대법원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1심, 2심, 1심에서는 유죄가 나왔고 2심에서는 무죄가 나왔는데 이거 그냥 교수님 저는 솔직히 잘 그냥 모르겠습니다만 이혼하면 되지 이걸 무슨 주거 침입으로 고소를 하고 말고 약간
글쎄요, 예. 저도 뭐 지금 앵커님과 비슷한 의견입니다. 간통죄 폐지된 지가 언젠데 이거 가지고 이렇게까지 우리가 뭐 주거 침입으로 결국은 혼인 관계를 파탄낸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내연남에 대하여 결국 혼인 관계를 파탄낸 데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 주거 침입은 사실은 좀 적용하기가 저는 좀 이제 이 시대에는 어렵다. 왜냐하면은 가족이 다 혼인 신고를 하고 살지 않는 가족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남남들끼리 그냥 같은 공간을 쉐어하는 거죠. 그러면 누군가가 방문을 할 때 나머지 동거인들한테 다 동의를 받아야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족의 형태가 바뀌고 있는데 지금 옛날처럼 부부 혼인 신고된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뭐 너와 나에게 동의를 꼭 받아야 한다 이런 생각 자체가 너무 이 배타적인 좀 올드한 이런 사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또 반대로 보자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두 분이 예. 이제 아니, 다른 의견이 아니라 다른 의견이 아니고요. 아니 전혀 아니 그게 아니라 간통죄가 없어진 상황에서 뭐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볼 수도 있지만 반대로 간통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거라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사적으로 뭐 이혼 당연히 그리고 그 후에 뭐 위자료 당연히 할 수 있다. 다만 그래도 뭔가 형사처벌까지 좀 가는 게 필요하지 어떻게든 않겠느냐. 애를 먹이고 싶다. 네, 간통죄가 있었으면은 이거는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을 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간통죄가 없기 때문에 이거라도 어떻게 좀 처벌해보자라고 하는 심리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래서 이 대법원이 공개 변론에 앞서서 이런 단체 저런 단체에서 이 좀 의견을 수렴을 했다고요. 네, 여러 단체에서 의견을 받았습니다. 지금 공개 변론하는 취지도 그러니까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취지로 보이는데요. 일단 이 의견에 대해서 공동 거주자 중에서 한쪽만 동의를 받은 거잖아요. 다른 거주자한테 동의를 받지 않은 심지어 들어오지 말라고 반대하는 의사를 밝히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데려올 수 있느냐라는 것을 봤을 때 이제 한국 여성 변호사회의 경우에는 가족 생활의 기초나 흔들 정도이거나 불법적이거나 비도덕적인 목적이라면 그렇다면 일단 성립은 할 수 있겠지만 좀 이런 경우로 제한해서 죄가 성립한다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봤고요. 다른 단체의 경우 예를 들어서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경우에는 한 명의 승낙을 받았는데 이걸 처벌한다면 그 출입에 동의한 사람도 있지 않느냐. 그 사람의 자유와 평온을 침해할 수 있다라고 보면서 이 죄로 처벌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으로 봤습니다. 우리 기자 두 분 생각은 어때요? 일단 제가 주거침입 사건 관련해서 예전에 뭐 어떤 사건들이 있었나 좀 찾아보니까 2009년에는 이 빌라의 거주자 의사와 상관없이 빌라 계단에 올라갔다 3층까지 올라갔다 내려왔어요. 이것도 유죄로 인정이 됐더라고요. 지금 이 주거라는 개념이 어느 정도까지 하냐에 따라 지금 논란이 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는 피의자 이 구속 사건 서울역 묻지마 폭행 당시 이 폭행범을 체포했는데 경찰이 들어가 체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주거의 평온이 보호받아야 된다 이런 이유를 대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주거라는 거는 사실 되게 보호받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함께 쓰는 공간에서 내가 좀 적대적으로 한다거나 뭐 이 기분 나쁜 어떤 사람이 들어왔을 때는 이거는 좀 처벌의 여지를 남겨둬야 되지 않나. 본인 허락이 물론 같은 함께 사는 아내의 허락을 받고 들어온 내연남이라고 할지라도 그 남성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나의 이런 주거 평온을 침해했다면은 이거는 처벌이 가능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처벌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들으면서 저도 마침 그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니 난 뭐 네. 찬반이 갈릴 줄 알고 물어봤더니 뭐 또 같은 생각이라고 그래요. 그럼 제가 반대를 다시 한번. 됐어요. 시간 없어. 아니 근데 변호사님 제가 이렇게 좀 여쭤볼게요. 만약에 뭐 어떤 분이 댓글을 이렇게 달았어요. 그 기사에 우리 형이 집에 여자친구 부른 게 싫어서 내가 형 고소하면 이거 주거 침입 인정? 지금 현재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더라도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예. 그래요? 예. 그럼 이거는 어떻게? 왜냐하면 이 주거 침입죄가 보호하려고 하는 게 무엇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기타 그 후에 연결되는 모든 그런 내용들을 해석함에 있어서 도대체 주거 침입죄를 왜 만들었냐? 주거 침입죄는 무엇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냐? 누구의 어떤 권리가 보호 대상이냐 등등을 따져봐야 되는데 이제 보호법익이죠. 근데 이것도 의견이 갈려요. 학계에서는 뭐 주거권설이냐, 아니면 사실상의 평온설이냐 등등이 나뉘고 있고. 근데 이제 그 우리 대법원은 이제 사실상의 이제 평온, 주거 평온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누군가의 주거 평온이 이제 해쳐진 경우에는 이제 그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를 이제 취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 지금까지는
결국은 대법원에서는 다 유죄 판결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항소심에서 몇몇 판결이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이제 정리를 하는 상황이 되는데 기존 대법원 판결이 80년도에 나왔어요. 그리고 그 후에 시간이 상당히 오래 지났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처벌할 필요성이 있느냐, 아하. 처벌 법리적으로 가능하냐 이 여부를 오늘 집중적으로 보겠다고 대법원도 보도자료 등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뭐 이 기자 어떤 얘기 나오고 있는지 간략하게만 좀 소개해 네, 주시죠. 지금 진행 중인데 일단 이 학계 전문가들이 나와서 의견을 나눕니다. 그래서 검찰 측에서는 김재현 오산대 교수가 그리고 변호인 측에서는 김성규 한국외대 교수가 나왔는데 일단 검찰 측 전문가의 입장은 일단 이 공동 거주자 전원이 외부 침입으로부터 보호받아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한 명이라도 그런 의사 들어올 만한 반대 의사가 있다면 들어왔을 때 유죄가 된다는 거고요. 이 변호인 측에서는 이 어떻게 다 모든 사람의 허락을 받냐? 한 명이라도 허락했다면은 그거는 허락이 된 걸로 봐야 한다. 이런 입장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뭐 어제 사반 가족회의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떤 뭐 유부남은 상간녀를 집으로 불러들여가지고 부인하고 같이 살자 뭐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서 지금 뭐 어떤 커뮤니티에서 난리가 났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 아 진짜 이렇게까지 왜 살아야 되는가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 법 이렇게 마무리하고요.